안녕하세요. 출근길 산부노동법 전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산재 신청하는 경우 어떤 준비를 하면 되는지 자세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퇴근 중 재해의 경우 크게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출퇴근 재해와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중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는 회사 통근버스를 통해서 출퇴근하다 발생한 유형으로 대부분 산재로 인정이 아주 쉽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통상의 출퇴근 재해 유형의 경우에는 출퇴근 방식이 개인적인 통근수단을 통한 사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은 몇 가지 확인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개인적으로 사적 교통수단을 통한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어떤 부분을 체크해서 산재 접수를 해야 하는지 핵심 사안 중심으로 설명드려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양신청서 접수 방식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일반 산재 사건에서 제출하는 요양신청서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사고가 난 후 최초 치료를 받은 그 병원 원무과에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한다고 하시고 주치의사 소견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소견서를 준비하시고 요양신청서 1페이지와 2페이지에는 제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해 경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재해 경위는 육하원칙에 따라서 사고 경위를 작성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출퇴근 과정에서 정상적인 순로를 이탈하지 않은 채 출근 또는 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평소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났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벗어난 경위가 경로 이탈 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이탈이었다는 점을 강조해서 설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출퇴근 재해에서 중요한 것은 경로 이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현재 산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 2항에는 통상의 경로를 이탈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행위 총 7가지를 열거조항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그 행위를 위해서 이동하다가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그리고 두 번째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교육, 직업능력, 그리고 개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기 위해서 이동하다가 발생한 사고였는지 여부, 그리고 세 번째,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위해서 별도 장소를 방문하다가 발생했는지 여부, 그리고 네 번째,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그 행위를 위해서 이동하다가 발생한 사고였는지 여부, 다섯 번째,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그 행위를 위해서 이동하다가 발생한 사고, 여섯 번째,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그 행위를 위해서 이동하다가 발생한 사고인 경우, 마지막 일곱 번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그 행위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그 행위에 해당되는 그 행위를 위해서 이동하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로 이탈로 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번째 해당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그 행위 항목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우에서 그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은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일탈 또는 중단의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전 과정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경로 이탈을 위한 그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만 보호받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요양신청서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진료기록부와 그리고 응급실을 경유한 경우에는 응급환자 기록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을 경찰서에서 발급받아서 제출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고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경찰서 진술조서를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급차를 이용했다면 소방서에서 구급일지와 그리고 구급구조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첨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 경위에 대한 그 개요를 작성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근로복지공단 서식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출퇴근 재발생 신고서라고 하는 그 서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는 일반적인 사고 상황에 대한 체크 항목이 있고, 그리고 재발생 상황에 대한 작성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또는 상대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 차량의 보험 정보 등을 확인하신 후 작성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사 접수 사항이 있으면 보험사 접수 내용을 작성하고, 그리고 보험금 지급 확인서도 같이 발급받아서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중 재해에서 가장 주안점을 가지고 조사하는 부분은 그 첫 번째, 사고 지점이 출퇴근 경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고 지점에 대한 그 확인과 해당 지점이 출퇴근 그 순로에 해당되는지를 네이버 지도나 구글 지도 등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고 발생의 그 원인이 출퇴근 경로 과정에서 일탈 또는 출퇴근 과정에서 그 중단 행위가 있는지 그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2항에 있는 통상의 경로를 이탈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 행위 그 7가지 열거조항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산재로 신청할 경우 작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신청과 달리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